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매번 먹는 한 입 한 입,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들조차도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채소를 매일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심장을 느리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채소 잘 먹고 단 음식은 줄이고 튀김도 안 먹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어떤 채소들은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채소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어떤 채소는 심장약과 충돌을 일으키며 어떤 채소에는 고령의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균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5가지 채소 반드시 조심해 주세요. 가능하면 끊으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조리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각 채소가 왜 위험한지, 어떤 대체 음식이 심장에 안전한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위험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를 눈여겨봐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냉장고 안에 그 첫 번째 채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유익하다 느끼셨다면 댓글에 이를 개선이 필요하다면 령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제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특히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시금치를 슈퍼푸드라고 들어왔습니다. 혈관에 좋고 철분도 풍부하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고 알고 계셨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60세 이상, 특히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시금치가 오히려 조용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사실은 본인의 식단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약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 있었던 거죠.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이 비타민 K가 심장약,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들, 와파린 같은 항근고제의 효과를 역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을 다시 끈적하게 만들고 약효를 떨어뜨리며 심지어는 치명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건강을 챙긴다며 시금치를 매일 스무디에 넣거나 대접 가득 샐러드를 드신다는 겁니다. 결국 몇 달 후 뇌졸중이나 폐색전증 같은 중대한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금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바로 불규칙성입니다. 드실 거라면 항상 일정하게 소량으로 그리고 주치의에게 알리고 드셔야 합니다. 식단은 약을 도울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심장에는 모든 채소가 다 건강에 좋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시금치가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냉장고 속 다른 무해해 보이는 채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다음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이 피클, 즉 절인 오이입니다. 냉장고 안에 항상 있는 익숙한 반찬이지만 사실은 감자칩보다 소금이 더 많을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피클은 아삭하고 산뜻하고 샌드위치에 곁들일 때 참 좋은 조합이죠. 하지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피클이 무서운 염분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피클 몇 조각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오이 몇 조각에 최대 1000mg의 나트륨, 즉 노년층 하루 권장 염분 섭취량의 U3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염분은 단순한 맛이 아닙니다. 이 성분은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수분을 잡아두며 심장과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 압박은 결국 동맥경화, 고혈압 심부전으로 이어지죠.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튀김은 안 먹어요, 운동해요, 술도 끊었어요 하시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작은 피클 한 접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소금의 피해는 신호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가슴 통증이 오거나 뇌졸중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경고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염분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동맥은 더 민감해집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고 생각한 국이나 통조림 채소에도 숨어있는 소금은 여러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리할 때 직접 재료를 고르고 라벨을 읽고 소금 대신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염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채소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매 한 입마다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바로 붉은 고추.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자극하고 있는 뜨거운 위험 요소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이죠. 우리 어르신들께 음식은 위로이고 문화이고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는 항상 매운맛이 따라옵니다. 얼큰한 찌개, 빨간 양념 톡 쏘는 고추. 그게 익숙하고 그게 입맛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 작고 매운 고추 한 개가 여러분의 가슴 안에 느리게 타오르는 도화선을 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고추 속의 매운 성분 캡사이신. 이 진한 경우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은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반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고 심장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저는 매운 음식을 드신 후 가슴이 조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해서 진료실로 오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매운 고추가 원인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죠. 문제는 단순히 매운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반응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되며 기존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 한 끼의 매운 식사로도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의 혈관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결국엔 심장의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맛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음식은 뜨거워야만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귤, 생강, 마늘, 허브 같은 식재료들도 깊고 풍부한 맛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안전하게요. 입맛은 위로가 되어야지 심장을 해쳐선 안 됩니다. 만약 매운 음식이 조용히 심장을 해치고 있다면 이번엔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믿었던 음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네 번째 채소는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전통적으로 약초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생마늘을 음식에 넣거나 심지어 약처럼 생으로 삼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마늘은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잘못 사용하면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마늘은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약,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한근고제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효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혈액이 너무 묽어지고 내부 출혈이나 멍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출혈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생마늘을 매일 드셨던 환자분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흑변을 보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오신 사례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하지만 출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마늘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현기증 피로 심지어 실신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절대 나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말을 믿고 행동하셨을 뿐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자연식품도 용량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달라지며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마늘을 좋아하신다면 생이 아닌 조리된 형태로, 그리고 매일 복용하시기 전에는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생마늘도 조용히 위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흔하고 아삭하며 매일 샐러드에 넣는 또 하나의 채소는 과연 어떨까요? 5번째 채소는 바로 생숙주입니다. 겉보기엔 싱그럽고 신선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알팔파 콩나물, 숙주나물처럼 생채소로 먹는 새싹 채소들은 효소가 풍부하고 식감도 좋고 슈퍼푸드로도 알려져 있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생숙주를 듬뿍 넣어 드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바로 이 새싹들이 자라는 환경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숙주가 자라기엔 완벽하지만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도 최적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대장균, 이코리 같은 세균들이 이 작은 새싹 안에서 번성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복통이나 설사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면역체계는 느려지고 감염에 대한 반응도 약해져 있습니다. 단순한 복통에서 탈수 폐혈증, 심장 내막염, 심내막염 등으로 번지며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불규칙한 심장박동이나 악화된 심부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도 단지 깨끗해 보이는 생숙주를 샐러드에 넣어 드셨다가 입원까지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몸이 감염을 막기 위해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심장은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거나 늦게 발견되죠. 참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위해 신선하고 초록색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심장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새싹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잠깐 찌거나 살짝 볶는 것만으로도 유해 세균은 제거되고 식감과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심장을 지키는 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 몸이 지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생채소도 조심해야 한다면 심장약과 함께 먹으면 해가 되는 채소도 있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특정 음식과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심장약은 대부분 섬세하게 조절된 약물이기 때문에 식단 하나가 그 약의 효과를 도움도 되고 방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정말 심장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안전하고 약과 부딪히지 않고 내 심장에 좋은 음식은 뭘까요? 답은 화려한 기적의 식단이나 고가의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익숙하며 심장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지지해주는 채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스튜, 군고구마, 살짝 볶은 케일진, 브로콜리, 은은하게 구운 당근, 그리고 그린빈 렌틸콩 같은 심장에 좋은 콩류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 칼륨 섬유질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여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또한 약물과 충돌하지 않으며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피클이나 생숙주처럼 날로 먹는 자극적인 식단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흡수가 잘 됩니다. 노년기의 심장은 극단적인 식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 안정 꾸준한 회복을 원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따뜻한 채소 수프 한 그릇 구운 뿌리 채소 한 접시만으로도 심장 기능이 개선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고 밋밋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조미료 없이도 맛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레몬 강황 로즈마리, 소량의 마늘만으로도 음식은 향긋하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야 합니다.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채소를 피하고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심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심장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이 습관 하나를 고치지 않으면 심장은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 무심코 넘기며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은 20억 번 이상 여러분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 말한 적 없이. 그리고 지금 조용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화는 지혜로워지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예전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어릴 때 좋았던 채소도 60세 이후 약과 함께 잘못 섭취하면 조용히 심장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손상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변화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잠드는지, 이 모든 것이 다시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피곤하고 기운 없던 분들이 한 걸음씩 작은 선택 하나씩 바꿔가며 다시 가벼운 발걸음 맑은 정신 강한 심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평생을 일궈온 삶을 위해,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시간도, 힘도, 사랑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식탁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를 다시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다음 심장 박동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진짜 삶의 방향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하나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나아갑시다. 현실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돕는 지혜로운 여정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채널을 성장시킵니다. 이런 콘텐츠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